삼성전자 148,900원, 하이닉스 756,00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사지도 못하겠고 안 살 수도 없고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미 많이 올랐다 라는 건데, 지금도 여전히 사도 괜찮은 가격인지가 이게 이제 안 사신 분의 입장일 거고, 또 지금 갖고 계시면 이거 언제 팔아야 될지. 자, 삼성전자의 회계사님 중에서 가장 많이 강연을 나가시는 이제 강대중 회계사님에게 반도체 산업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국 증시부터 여쭤보면서 들어가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에 지금 4,800선 돌파했습니다. 1월에 4,200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진짜 단숨에 돌파했는데, 작년에도 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주요 20개국 중에서 지금 최고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핵심 동력은 뭔가요? 뭐 미국 증시는 사실 이만큼 오르지 않았죠, 지금 1월은. 이게 뭐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돈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돈의 흐름이, 부동산이 상당히 투자가 규제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예금으로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금으로 갖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느낌을 다들 받으시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그러면은 예금하세요가 아니라 투자하세요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분명히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 국가의 리더분이 5천을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영향도 주고 있지 않나. 5천 근처 오면 예. 살짝 불안해지기도 하고, 목표치가 예. 5천이었는데 5천 근처 오면. 예, 그래서 어제도 저희 이제 지인 큰 손 분이 한 분 계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기로 했는데, 얼마쯤 가진 분인데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한 1,000억 정도의 이제 주식을 이제 주식만? 주식만 1,000억 정도를 운영하시고, 그 본인이 스스로 운영도 하시지만은 원래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에 또 익숙하지 않아서 몇몇 증권사 보면 이제 증권회사의 지점장 분들이 항상 발벗고 나오시는 분이고, 최근에 이제 일임사라든지 뭐 투자자문사에도 일부 포트폴리오 나눠가지고 또 경쟁적으로 또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데 한번 서울 올라오시면은 쫙 뭐래요? 가지고 있는데, 화요일 날 5천선이 되면은 터치다운 하는 건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갖고 계세요. 불안감보다는 경험적인 게 있으시다 보니까 그거를 각 운영하는 대표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뭘 했대요? 대답 들었을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그런 질문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김 작가님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다. 자, 한국 증시에서 근데 특히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 1위,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두 개 합쳐서 1,000조를 돌파했다라는 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뭐 1,300, 1,400, 뭐 1,500조까지 와 있는데, 이러한 반도체 편중 현상이 갖는 장단점은 뭘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저도 워낙 잘하는 기업이고 여러분도 잘하는 기업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다 소비자죠. 근데 삼성전자는 하나의 회사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DX 부분, 가전이라든지 우리 스마트폰 무선 사업을 하는 DX 부분도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DS 부분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회사의 원가 구조랑 재무 구조랑 DX, 가전이나 스마트폰 쪽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슈퍼 호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실적도 좋습니다. 지금 4분기가 잠정 실적이 안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을 때 한 50조 원이 넘었거든요. 연간으로. 근데 지금 2026년 4분기의 예상 영업이익이 20조입니다. 20조. 한 분기에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최근 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간으로 봤을 때 2021년에 51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제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이제 4분기가 아직 공표가 안 됐어요. 근데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 40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실적도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4조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한 94조 원이 예상되는데 영업이익이 44조 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약 46% 정도고요. 뭐 예상치긴 하지만 이제 2026년 올해는 58%가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되는 배경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업 구조가, 삼성전자는 여러 포트폴리오가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완전히 올인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투자했던 설비가 지금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익률이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 보면 148,900원입니다. SK하이닉스
75만 6천 원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회계사님께서 예전에 뭐 7만 원일 때도 굉장히 싸다는 얘기 코멘트를 김작가 TV에서 와서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지금 14만 8,900원, 맞아요. 하이닉스 75만 6천 원. 지금 이 가격 적절한 것인지. 7만 원일 때 김 작가님이 썸네일로 네. 삼성전자 지금보다 제가 50%는 더 오를 수 있다. 네. 정확하게 제가 2배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때 악플이 엄청 달렸어요. 왜냐하면 그 후로도 잘 안 갔어.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더 떨어졌어요. 네. 예, 그래도 5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번 또 따져보면은 네. TSMC를 저는 보거든요. TSMC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몇 배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881조 원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는. 근데 TSMC의 시총이 여기 바로 환산이 돼 있는데 2620조 원이에요. 한 3배 차이 나네요. 예, 3배 차이 나요. 물론 이제 TSMC가 파운드리에서 가장 글로벌 1등이고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인프라적인 것도 좋은 건 맞지만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가 저평가인 것만큼 하이닉스도 더 상승 여력은 있다. 이거는 사실은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동안 많았거든요. 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장 모멘텀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조심스럽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렇지만 그러면 다른 데들도 같이 올라가냐 우리나라 증시가 또 그렇진 않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비교 대상인 회사의 상대적인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지금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나오고, 여기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TSMC죠. 여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작년도 거 기준이긴 한데, 이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했을 때도 아까 전에 이제 TSMC보다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 코멘트 해주셨으니까, 이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했을 때도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하이닉스로 먼저 볼게요. 하이닉스가 올해 예상 3분기까지는 나왔거든요. 4분기가 아직 공표가 안 돼서 연간이 안 나오고 있는데 잠정 실적은 1월 말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상치가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94조 원의 매출과 44조 원의 영업이익입니다. 작년에는 66조 원이고 23조 원이었어요. 근데 작년 실적을 보시면 안 되는 게 25년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성장으로 보면은 2026년 예상이 158조 원의 영업이익이 93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본격화된 투자가 일어나서 이제 오더가 들어서 생산을 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TSMC는 약간 고도화돼 있거든요. 이미 물론 TSMC 투자를 많이 하지만 25년은 아닙니다.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죠. 135조 원의 매출과 61조 원의 영업이익이었고 영업이익률이 45%였지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58%로 올해 예상이 돼요. 예, 물론 24년도에 35% 이때도 좋았지만은 58%로 예상이 되는 게 TSMC에 좀 올라왔을 때 하이닉스 올라온 상태로 비교하는 이때가 오히려 좋지 않나. 실적적으로 봐도 차이가 없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13만 8,900원, 하이닉스 75만 6천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사지도 못하겠고 안 살 수도 없고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지금도 여전히 사도 괜찮은 가격인지가 이게 이제 안 사신 분의 입장일 거고, 또 지금 갖고 계시면 저는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팔아야 될지 요즘에 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재밌게 보는 것 중에 전자공시 시스템에 회사를 검색을 하면은 상장사기 때문에 항상 임원분들이 주식을 팔면은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거든요. 네. 공시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파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삼성전자가요? 예.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목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임원이 워낙 1000명 넘게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물론 또 사는 분들 계시지만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도 모른다. 그렇죠, 주가라는 모르죠. 거는. 그리고 어느 순간 미국에서 영향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른다라고 대답하기에는 무책임하죠. 그렇죠. 아니, 모르는 건 맞지. 예.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하게 오를지, SK하이닉스가 뭐 2년 만에 7배 오를지 누가 정확히 알았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분석은 하고 그에 대한 전망은 틀릴 수 있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회계사 입장에서. 예, 저는 항상 보는 게 주가라고 하는 거는 회계사 관점으로 봤을 때 또는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사람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AI에 대한 우리가 변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거품론이 있다 하더라도 대세는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급을 하는
두 회사의 역할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쉽게 꺼지지 않는 호황기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 주가는 저는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불안한 건 대외 변동이나 뭐 이자율에 따라 변동할 거거든요. 변동하더라도 올라가는 건 올라갈 때는 전 추천드리는 거는 특히 삼성전자는 배당주의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제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게다가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실 텐데 나의 현금 흐름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거기서 일정 부분이 투자할 때 삼성전자나 이렇게 상위에 있는 회사들 특히 하이닉스는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 중간에 배당 받으시고 그러면서 대세 상승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근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은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공존했는데 그때마다 주가도 조정을 조금씩 받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실적 전망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적인 근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영업이익과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보면 되는 걸까요? 최근에 마이클 버리 박사라고 하는 빅쇼트의 주인공이 그분이 그 엔비디아를 숏했어요. 공매도를 네. 하면서 한 얘기가 빅테크 기업들이 회계 수치를 조작했다.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은 그 GPU를 사와서 예전에 3년 쓰는 걸로 하다가 이제 6년 쓰는 걸로 변경했어요. 그 말은 뭐냐? 감가상각이라는 걸 같이 감소되는 걸 비용 잡는 거를 좀 늘리면 비용은 줄어들어서 이익이 올라가는 이익 조정을 한 걸 아니냐라는 네. 의문을 품었어요. 근데 사실은 엔비디아는 바로 해명했어요. 그날 해명했어요. 옛날에 3년 썼는데 지금 6년 써도 충분해. 요거거든요, 요지는. 근데 마이클 버리 박사는 왜 이걸 꼬집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는 퀀트 투자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영업이익 또는 영업이익에 대한 리턴을 보는 ROE 여러 회계 지표 중에서도 손익 지표로 투자를 아직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조작한 건 아니냐. 그분이 말로는 조정을 한 거지만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현금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 감가상각 연수가 변동하더라도 현금 흐름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지표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 많이 영향을 미쳐요. 대표적으로 현금 흐름 좋은 회사는 뭐 잘하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돈을 우리한테 싸들고 오겠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여긴 이익도 좋지만은 실제 현금 흐름이 더 좋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더 좋은 거는 설비 투자할 게 별로 없어요. 설비 투자를 안 하고 다 TSMC나 하이닉스나 그렇죠. 삼성전자에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그대로 남는 이거를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탄탄할 것 같으면 이게 좋은 재무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재무 좋은 수치다. 근데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고 ROE가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재고가 쌓이고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게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수치라고 볼 수가 없고 이럴 때는 이익의 질이 낮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이 현실화되어서 주가가 진짜 조정받는다면 한국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뭐 미국 빅테크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는 큰 영향을 받겠죠. 마치 이제 채찍 이론처럼 네. 한번 딱 튕기면 파동처럼 오는 거는 네. 자명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공급자 입장이잖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급자 입장인데 이 공급을 대체할 곳이 있냐? 수요가 과연 많이 흔들릴까? 거품론이 꺼져도 수요가 흔들릴까? 물론 이제 수요가 흔들리니까 거품론이 꺼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 예전에 닷컴 버블하고는 좀 다르게 닷컴 버블은 진짜 없는 거에서 꽝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AI는 저도 쓰고 김 작가님 쓰고 아이도 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쓰고 있어요. 이거는 못 돌아갑니다. 가역성이 있어요. 이걸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수요가 너무 예상보단 적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또 확대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공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물론 이제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공매도라든지 여러 가지 주가가 흔들릴 변동성에서 돈을 버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파동은 있을 거지만 대세 상승을 생각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좋죠. 2023년 메모리 가격 급락 시기에는 코스피가 이때도 굉장히 이제 부진했었는데요. 그때 사례를 통해서 한국 증시의 구조적 좀 취약점 같은 건 뭘까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코스피가 급락하든 말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오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공통적으로 오는 게 분명히 있고 근데 그 리스크의 대표적인 게 삼성이나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네. 이러한 큰 기업들이 휘청휘청 되면은 근데
근데 그 안에 나는 안 들어갔지만 난 저 주식이 떨어져도 상관없어라고 하지만은 많은 금융기관들이 네. 저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어요.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매도하면서 자산 밸런싱을 바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때 2023년도, 2022년도부터 가야 되는데요. 이때는 삼성전자가 2022년, 2023년에 단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지표를 보면요. 재고를 보통 며칠 정도 보유하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5일 정도 보유를 했습니다. 여기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나오는 게 45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1년 되니까 47일, 뭐 큰 변화는 없죠. 근데 이게 2022년에 다른 지표들, 채권이나 채무는 그대로 있지만 재고의 회전일수가 56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73일로 증가해요. 이만큼 재고가 쌓였다라는 거는 공급을 하려고 해도 가격이 안 맞거나 수요가 이제는 우리는 좀 늦게 주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24년부터 떨어지죠. 그러다가 24년에 이제 60일대로 떨어지고 25년부터는 이제 공급이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 되면서 공급이 우위에 있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죠. 그게 지금의 시장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경기순환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수요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동안 투자했던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악담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는 우리 뭐 현대제철, 포스코도 마찬가지인데 다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팍 떨어져요. 왜 팍 떨어지냐면 손익입니다. 손익이 팍 떨어지는 이유는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매출 떨어지면 팍 떨어지는 이거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큰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게 손익이 떨어지면은 우리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외국인들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이러면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기 변동성은 항상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정비 효과에 따른 손익 변동이 주식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트렌드를 보면서 봐야 되는 건 맞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경험적으로 많이 아세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면서 오히려 투자 기회로 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 보면 이제 지금 반도체 있고 2차 전지 있고 바이오 있고 자동차 뭐 로봇도 섹터에 해당된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등이 포함됐는데 뭔가 조방온과 뭐 우주항공, 로봇 관련된 것들이 최근 시총 10위권 내에 진입하며 급부상하게 된 배경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예, 지정학적인 영향이 상당하죠. 다 미국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미국이. 이때도 우리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세를 거스를 필요는 없고요. 남들은 대세를 이렇게 가니까 나는 좀 차별화돼서 어떤 거를 가겠어 라고 해서 뭐 바이오주 중에 좀 중소형주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엔터주 중에서도 뭐 어디에 투자한다든지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대세에 좀 따라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미국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발이 계속 유지될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이라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가치 투자의 기본인데 장기적으로 안정할 건지에 대한 성장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전문가분들 김 작가 채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세가 어떻게 되고 어떤 환경 변화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실 필요는 있죠.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과 비슷한 매출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절반 이하인 이유는 뭘까요? 우선 삼성전자와 애플이 비슷한 매출 또는 삼성이 더 크게 매출이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진 지금이 않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럴 때도 물론 애플이 좀 더 고평가된 건 맞는데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에 결산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25년 실적이 나왔는데요.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614조 원, 지금 환산한 겁니다. 614조 원의 영업이익이 196조 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애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항상 얘기하는 거고 우리 걱정해야 되고 영업이익률은 한 32%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금 흐름으로 보면은 이것도 연간으로 해서 보면은 164조 원의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업에서 버는 게 164조 원. 영업이익의 많은 부분이 현금 흐름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투자는 투자를 안 하네? 투자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나오는 거는 금융투자했던 거 좀 찾아서 그렇고 실제로 설비 투자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애플의 제품은 폭스콘이 만들고요. 다른 데가 다 협력사들이 만듭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R&D와 디자인과 마케팅을 하는 회사지 자기네 자체 투자를 안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잉여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그것을
이것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178조 원을 쓰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9조 8천억의 배당과 몇 년에 걸쳐서 약 10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1년에 178조 원을 주주 환원으로 쓰고 있는 회사와 시가총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구조의 차이고 정책의 차이고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기업의 시가총액과 ROE 상승에 어떤 영향을 주고 삼성전자도 이런 정책 앞으로 펼치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쓰는 회사예요. 1차적으로는 사실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바로 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지금 투자하기도 바쁘고 이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경쟁력 밀리는데 배당 주고 자사주 매입하러 돈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그리고 나서 잉여 현금 흐름이 있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 선도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실제로 그거를 환원하고 있거든요. 뭐 직원에게 줄 수도 있지만 소각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면 왜 좋을까요? 소각되니까? 예, 소각을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안 해요. 들고 있다가 자기네들의 경영권 방어나 아니면 나중에 가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법 개정 안에서 이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선도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그런 부분들을 했죠. 하면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거나 또 올라가는데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한 주당 가치, 나의 지분율은 올라가거든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좋은 거고요. 오히려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주식 수가 늘어나면 내 주식은 희석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애플 주주는 또 엔비디아 주주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전체 주식 수가 매년 줄어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보다 더 선진화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6년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첫 투자 만약에 지금 주식 투자 많이 하지 않았고 이제 소규모 금액으로 하다 좀 금액을 늘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어떤 산업군의 기업을 가장 먼저 분석하고 권하기를 바라시나요? 물론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본인이 아는 산업의 그 섹터의 종목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요. 그래도 좀 한번 회계사님이 좀 섹터를 한번 좁혀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섹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아는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알아서 탈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제 주변에도 회계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HD 현대중공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 두산 관련 계열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자기 회사 주식은 안 사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S사, 반도체라는 S사 둘 중에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S사 주식을 왜 자꾸 괜찮다고 하세요? 자기네 회사인데. 아니 이거 하려면 계속 투자도 해야 되고 돈도 써야 되는데 왜 괜찮게 하세요? 라고 몇 달 전에 얘기한 분도 있어요. 예, 근데 뭐 그분이 투자했든 안 했든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자기가 볼 땐 이렇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저는 이게 비슷한 맥락인데 정말 관심 있는데 투자하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미용에 관심 있고 뷰티에 관심 있으면은 그쪽 분야이고요. 나는 뭐 글로벌로 봤을 때 맨날 뉴스 듣는 게 세계가 지금 혼돈의 시기인 것 같아. 그러면 방산 쪽에서도 섹터를 봐야 되는데 저는 어떤 섹터보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서플라이 체인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급하는 데가 있고 만드는 데가 있고 유통하는 데가 있고 소비하는 데가 있고 이 프로세스를 쭉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공급을 하는데 여기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핵심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단순하게 너무 섹터를 넓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도체줄에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자 이름들에게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 AI라고 모두 다 이름 붙여요. 뭐 회계법인 이름도 뭐 AI를 붙여도 돼요. 그러면은 AI 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거에서 프로세스, 서플라이 체인을 잘 보고 거기서 핵심적인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데들을 잘 찾는 것을 사회 초년생 뭐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쭉 따라가시면 한 번만 공부하시면 이게 또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주식 투자 콘텐츠 만든 지 한 이제 6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잘 안다고 해서 주식 투자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잘 모르는 건 당연히 안 된다. 요즘 계속 제 고민은 잘 아는 걸 넘어서 뭘 할 수 있어야 투자 잘할 수 있을까? 잘 안다고 해서 경제학과 관련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 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흔히 듣지 못하니까. 근데 김 작가님이 매출을 저는 알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김 작가 TV 매출. 저는 아는데 가장 큰 거래처가 어딘가요? 구글이요. 구글이에요. 구글.
그러면 구글에 벌써 6년 동안 맞습니다. 거래를 하고 계시고 구글로부터 돈도 받으시고 맞습니다. 왜냐면 구글에서 이제 광고 수익이라 여러 거 못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데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잘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다고요? 제가 네. 원래 이제 책도 날고 네. 강연도 하고 제 사업도 하지만은 그래도 김 작가님 조언도 듣고 네. 사운드 오브 머니라는 돈의 소리 채널을 개설했고 지금 컨텐츠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전 주로 기업을 분석하고 재무제표 분석하는 네.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머니요. 네. 그 앞에 이제 요즘에는 뭐 채널명을 살짝 바꿔서 강대준 회계사의 사운드 오브 머니. 네,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회계사님의 뭐 그런 재무제표 분석이나 이런 기업 분석 알고 싶으신다면 타고 들어가신다면 훨씬 더 깊은 인사이트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회계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강대준 회계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